이번 영상은 이제 구성원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과제를 생성하고 관리를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구성원이라 함은 이제 뭐 리더, 부서장 입장에서랑 그리고 일반 구성원, 그냥 편 구성원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정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부서장 계정이고요. 하나는 이제 부서원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부서장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부서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부서장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신규 과제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신규 과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목표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은 부서장, 리더 입장에서 과제를 생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부서장 입장에서 신규 과제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과제 구분에 이제 조직 과제랑 개인 과제를 선택하실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일반 부서원분들은 개인 과제만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부서장 분들은 이제 조직 과제랑 개인 과제 중에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조직 과제랑 개인 과제를 선택하는 부서장의 기준은 지금 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있는 조직도 기반으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팀 과제를 만드는 조직 과제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조직 과제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어떤 팀에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INHR 체험 1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부서장이라는 사람이 INHR 체험 12라는 팀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겸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겸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밑에 INHR 체험 12 밑에 여러 가지의 팀이 나타날 거예요. 그 팀에서 나는 어떤 팀의 조직 과제를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하셔서 과제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목표 유형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목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성 목표랑 정량 목표 두 가지가 있고요. 정성 목표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제명이랑 과제 목표 같은 거를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보면은 과제명에 INHR 고객사, 소프트 랜딩 이런 식으로 과제명,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할지에 대해서 과제명을 작성해 주실 수 있고, 뭐 교육, 영상 강화, 뭐 홈페이지 개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그냥 목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가중치를 입력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 해당 목표에 대해서 가중치를 몇 퍼센트로 가져갈 건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100%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마일스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일스톤. 지금 처음에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만 냅두고 진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정치 100 입력을 하고 아래로 쭉 스크롤 다운을 해주시면은 담당자를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담당자. 지금 저희가 부서장 입장에서 조직 과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INHR 고객사 소프트 랜딩이라는 이 과제를 담당한 하위 구성원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서원이라는 사람을 담당자로 추가를 하겠다. 추가를 하게 되면은 아래 우측에 이제 기대 역할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대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줄지 지금 저희가 목표를 교육 영상 강화라고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교육 영상 강화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담당 역할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부서장이란 사람의 조직 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INHR 고객사 소프트 랜딩이라는 과제를 만들었고 가중치는 100%, 그리고 담당자는 부서원이 맡고 있고요. 이 아래에 하위 과제 펼치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부서원이라는 사람한테 담당자를 지정은 했지만 이 부서원이라는 사람이 아직 과제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직 과제를 만들었고 담당자를 지정을 했다. 여기까지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후에 이제 부서원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부서원의 화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원으로 가게 돼서 과제 보기를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알럿이 나타날 거예요. 부서장님이 과제를 할당했습니다. 관련 하위 과제를 생성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문구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과제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새 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과제고 소유자가 누구고 어떤 과제 목표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과제에 대해서 이제 하위 과제를 생성을 하실 때는 하위 과제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기준은 부서원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역할을 보면은 교육 영상 강화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라는 기대 역할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위 과제를 만들려면은 하위 과제를 만들어 주시고 이 과제를 담당하지 않겠다. 이 과제를 저한테 잘못 내려주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하위 과제를 생성을 해볼게요. 부서장이 과제를 내려줬을 때 일반 부서원 입장에서 하위 과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과제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래에는 이제 부서장의 조직 목표가 나타나게 되고 목표 유형도 똑같이 정성 목표랑 정량 목표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명을 그냥 이번 똑같이 가져가 볼게요. 예시를 위해서 NHR 고객사 소프트 랜딩 그리고 과제 목표에는 교육, 영상, 강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원이 아래 하위 목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랑 똑같이 개별 부서원 입장에서 이 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제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 가중치를 다 나눠서 총합 100%가 되도록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일스톤이랑 평가 시점은 일단은 스킵을 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과제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부서원 입장에서 과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과제가 만들어졌고 상위 과제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과제에 대해서 상위 과제로 접속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부서장의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아까 과제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과제 보기를 다시 클릭을 해 주시면은 연결된 하위 과제가 한 개 있습니다. 라고 하위 과제 펼치기를 통해서 과제를 생성한 것들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직 과제랑 하위 과제가 연결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돼서 과제 트리 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지금 내 조직 과제에 대해서 좀 과제들이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과제 트리 보기에서는 연결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과제 카드 보기 같은 경우에는 내 과제에 대해서 뭐 일정을 확인한다든지 과제를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제별로 좀 편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신규 과제 생성하는 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조직장이 신규 과제 생성 버튼을 눌러주셔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담당자는 이 내용을 보고 하위 과제를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조직 목표와 개별 구성원의 목표를 연결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은 이제 부서장이 부서원한테 과제를 내려준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부서장이 내려주지 않고 부서원이 과제를 그냥 직접 혼자서 생성을 한 다음에 부서장한테 연결하는 개념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